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판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 무엇인지 또 어떤 제조물 책임이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유치권도 좋고요. 또 양육권, 친권, 또 보증이나 명의신탁 등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조물 책임이라고요? 이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물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결국엔 제조업자라든지 그걸 판매한 업자라든지 그걸 빌려준 대여한 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물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조물 책임과 관련돼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이 그 담배와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콘택 600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약품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감기약 아닌가요? 이런 예,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의 급발진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비료와 관련돼서 그 미발효 유기질 비료와 관련된 사건도 그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어떤 결함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제조업자라든지 또는 판매업자 또 대여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조물 책임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판례에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어떤 논리에 대해서 판시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그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이 되면서요. 2002년 7월 1일부터 이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이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소송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송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 담배라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담배도 담배 이제 태시고 폐암이나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소송하는 사례들이 옛날에도 꽤 있었죠. 예, 있었는데요. 이제 대법원에까지 가서 이제 담배로 인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담배에 관련된 제조물 책임은 대법원에 가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담배 태신 분들이 이 담배를 템으로써 내 몸이 망가졌으니까 이 담배 제조에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원고들이 주장했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배가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그리고 담배의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그다음에 담배의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그리고 담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그 흡연하고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련돼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취지까지도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조물 책임과 관련돼서 이제 그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제조상의 결함이라든지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뭐 안전성의 결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것들인데요. 그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래 이제 그 이 제조물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네. 어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설계가 있을 텐데 그 설계와 다르게 이제 제조 가공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게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했다면 어떤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바람에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만드는 제조업자가 이 제품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지시하거나 경고하거나 그런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소비자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표시상의 결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담배 하면 우리가 이 담배에는 뭐 몸에 해로운 니코틴이라든가 타르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예. 일단은 뭐 담배와 관련돼서 담배 값에다가 네. 경고,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 정도면 충분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담배값에도 그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몇 해 전인가부터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게 89년도부터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75년도부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가합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폐암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후에 89년도부터 사용됐던 그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그런 문구는 충분한 경고 표시라고 이제 그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담배와 관련돼서 표시상의 결함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담배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지만 의약품 같은 관련돼서도 보면 뭐 의약품 관련돼서 예를 들면 몇 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뭐 어떻게 사용하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표시상에 이제 충분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뭐 89년도부터 이제 뭐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에겐 해롭다는 문구가 네. 이제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75년도부터 표현했던 거 가지고는 폐암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는 표현은 아니었는데 89년도부터 사용했던 경고 문구는 충분한 어떤 경고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은 89년 이전에 담배를 태워서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뭐 숭사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데요. 상담 전화 먼저 받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이 원주지원에서 이모 씨하고 강모 씨가 본인한테 소송 사기 내지는 범법 행위를 한 참이십니다. 그 내용은 이 배우에는 피고인이 사기 미수 판결을 받았고 또 관련 피고인의 한 사람은 또 위증으로 판결을 받았고 또 이 이모 씨하고 강모 씨의 배우에는 위증으로 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들이 계속 허위 내용으로다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이 검찰에 제출하는 때도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법률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자료를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법원에다 좀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예,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고 일단은 그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원주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그 본인이 그 제출한 고소장을 그 손괴했고 또 그 이 관련 그 같은 부서에 있는 그 박모 씨는 그 300만 원 뇌물 수수로 그 이 기소가 됐었는데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기가 수사를 했다고 그 수사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그거는 경찰서에 가서 네, 사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적절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원주 경찰서에서는 그 본인한테만 그 뭐 이 고소장 손괴하고 그런 게 뭐 불법한 것이 아니다. 또 뭐 이 뇌물 주시는 사람이 그 조사자 그 뭐 허위 기록 행위도 뭐 범법 행위가 아니다. 또 뭐 그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억울해서 아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일단은 가셔가지고 그 부분은 뭐 고소를 하시든 고발을 하시든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 전에 그게 사건이 되는지는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좀 감사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률 전문가와 지금 뭐 소송 중이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좀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또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혼 상간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변호사 두 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처음에는 상간녀 소송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상간녀가, 같이 배우자, 상간녀가 저희 남편한테 고소를 취할 테니 상간녀 소송을 피해 안 하면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간녀한테 제가 아니고
그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간녀가 이제 남편분하고 부정행위를 바람을 피우거나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 상간녀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상간녀가 그 본인을 사모님 상대로 해서 선생님 상대로 해서 아니 저를 상대로 안 하고 저의 남편을 상대로. 남편을 상대로요? 네. 그 남편하고 바람을 피우신 분 아닌가요? 상간녀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 지금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바람을 피운 건데 이걸 네. 갖다 사실관계를 왜곡을 해서 아니요, 둘이 서로 유부남인 걸 알고 서로 유부남이어서 좋다라고 해서 둘은 이렇게 바람을 핀 건.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상간녀 네.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거는 그런대로 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한 소송일 거고 그다음에 그 상간녀가 선생님 남편을 상대로 해서 소송할 근거는 없다고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했던 사건들을 보면 이게 이제 여자분이 그 남자분을 같이 바람을 피운 남자분을 상대로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강간당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간녀가 같이 바람을 피운 남자를 상대로 해서 뭔가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뭔가 그 변칙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에 증거가 확실히 다 있는데 증거만 있으면 있으면은 남편에게 특별히 소송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변호사 말씀이.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고 지금 진행을 거의 많이 이제 2월달 말쯤에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7월달로 재판 날은 잡혔어요. 예. 근데 이제 둘이 조정 신청 같은 거를 들어갔을 때 변호사님한테 조정 신청을 했을 때 하고 나서도 변호사님한테 수수료가 또다시 저기가 되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조정 절차로 가면은 그 조정 절차로 가더라도 한 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수임료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정 신청을 따로 했고요. 따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에 갔을 때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료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절차의 연속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선임료 변호사님한테 지불했던 거 외에는 더 추가로 되지 않는다. 뭐 추가로 들어갈 건 없고요. 성공보수나 이런 약정을 하셨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약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사이에 약정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구두로만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그런 계약서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약정서를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요. 한부 보관하고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가사 분쟁, 이혼 문제, 땅 문제, 돈 문제, 또 고소 고발권도 좋고요.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애기 태어나가지고 시아버지가 생년월일을 잘못 호적에 등본을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생일을 제대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 호적 정정이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생년월일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법원에다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 첨부 자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신청을 하셔가지고 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증거물 같은 거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 가면은 그게 서류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재판하지 않고도 정정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문제는요. 네. 그거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거 해보거든요. 뭐냐면 연세를 갖다가 원래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출생한 날짜보다 좀 뒤로 돼 있거나 앞으로 돼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정하는 신청들을 많이 좀 가끔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년 문제 때문에 출생 시점을 갖다가 뒤로 그러니까 실제 신고된 것보다 뒤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뒤로 정정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그 출생 시점을 갖다 앞으로 당기는 것들을 실제 신고된 나이보다 앞으로 당기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걸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 수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런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가족 등록부 정정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6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희 누님이 정신장애가 있어갖고 문막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예. 거동을 못한다 그래갖고 이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간병인이 필요한 병원으로 저희 누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입원비랑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니까 이제 문막에선 잘 있었는데 간병인이 필요한 병원으로 이제 옮기니까 그 이제 최소한의 비용이 15,000원이 한 일일 들어간대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근데
대소변을 안 가려주면 이제 못하니까 병원에서 입원비하고는 별개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저희 누님이 어머니가 보호자로 돼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입소하는 바람에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저희 누님이 완전 그 무용고자랑, 저는 이제 그 보호자가 안 돼갖고 그 병원에 지금 그 요양사가 필요한 병원에 옮길 때 원주시에서 행정 입원으로 해서 원주시가 이제 보호자가 잠깐 돼가지고 네. 그 입원을 시켰는데, 네. 그 이제 이거 어디에다 물어봐도 이게 뭐 사회복지에도 물어봐도 그렇고 원주시에 물어봐도 네. 그렇고 또 보건소에 물어봐도 그렇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용고자 이렇게 저희 누니처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보호자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지가 않다고, 남동생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한테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그런 게 없나요? 이게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의 그게 발생이 되고 이제 입원비는 무료인데,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입원은 나라에서 되는데 이제 그 간병이라는 게 대소변을 치우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거, 이게 좀 다들 답변이 없어갖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다 뭐 전화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률상 뭐 이런 제도 구제되는 제도가 있나? 예. 그 부분은요. 원주시청에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부서, 원주 보건소라든가 원주 시청에만 전화를 안 해봤고, 이제 시청에 담당 관할 시청에 한번 전화를 하시면 사회복지정책과나 뭐 이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좀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으로 떠넘기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방으로 다 알아봤지만 이 간병비에 대해 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떠넘긴다 소리를 표현을 해서. 바오가 어차피 이 전화를 끊으시면 제가 원주시청에다 전화를 하겠지만 여기서 답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러면은 이런 거에 지금 그 간병비 한 달에 45만 원은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부담을 한다 그러고 입원을 원주시에서, 저는 보호자가 아니지만 원주시에서 내가 오늘도 통화를 했지만 원주시에서 보호자로다가 행정 입원을 시켰으면 원주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아니면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대요, 원주시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내가 45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을 안 시켰을 때 길에다 내다 버릴 것이냐, 해는 대한민국 이런 복지 차원에서 버릴 것이냐, 아니면 거주지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냥 대답 없어요. 저는 이거는 뭐 시청에다 아까 전문가분이 시청에다 전화했는데 이거 정말 대책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니 근데 아무리 이게 선생님도 시청에다 물어보시지 않으셨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 전문가이지만 행정과 관련된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만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화훼 꽃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